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정표에서 2030 경기미래 교육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정표 책이 있으신 분들은 교재 120페이지부터 1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부터 볼까요? 오늘 이제 정리할 내용은 순서대로 경기미래 교육에서 미래사회 전망 및 2030 경기미래 교육과제, 경기미래 교육 비전, 2030년의 경기미래 교육 모습.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 및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미래는 존엄한 개인과 정의로운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여야겠죠. 그래서 학생은 자신만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가치를 찾고 공동체와 함께 정의롭고 평화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교육에서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30 경기미래 교육은 경기도 교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자 새로운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성인이 될 무렵인 2030년에는 자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니, 한번 살펴보시면서 경기도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느낌을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미래사회 전망 및 2030 경기미래 교육의 과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및 인공지능 등의 도입으로 인해 고용 현장의 변화가 가속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지능정보 사회 전환에 따른 교육적 대비가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이 산업, 노동, 교육복지 등에서 스마트화 촉발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셈이죠. 그래서 또한 온라인과 가상 세계에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는 관계 역량이 약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기술 발달 및 활용 증가와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이 요구된 것이죠. 그래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산업 구조의 변화, 창의적 가치 창출 요구가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교육 불평등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온라인 학습, 학교 밖 습작 등 다양한 배움이 인정되는 이제 교육이 실현이 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미래교육 비전과 지향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조금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경기 미래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현재의 삶을 향유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찾고 공동체가 함께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알자는 키워드는 학생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 도전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각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학생들은 스스로 배움의 과정을 설계하고 학습을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는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경기 미래 교육에서 지향하는 바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는데,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 이렇게 지향점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030 경기미래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전반적인 느낌을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030년에 경기미래 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 형태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프로젝트 학습, 토론 학습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학교 온라인 수업, 마을학교의 수업을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학생의 배움의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학년제로 운영된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이 선택한 학습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학교 밖에 학습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을 학교를 들 수가 있겠죠. 온라인 학교 수업, 지역사회와 기업 등과 연계돼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창업까지 연계한다고 합니다. 요새 많이 하는 온라인 이스쿨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텐데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게 학습 선택을 합니다. 학교를 넘나들며 다양한 구성원들, 즉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토론 수업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습 공간의 확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공간이 어떤 식으로 되냐? 창의적 학습 공간으로 구성이 되고 공간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 공간, 지역사회 공간이 연계돼서 지역 단위까지 학습 공간이 확장됩니다. ICT 기반 스마트 학습 환경, 학교 내 온라인 수업을 위한 공간과 스튜디오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 휴게 공간 등 다양한 학습 공간이 확대가 되겠죠. 세계적 감염병 이후 안전한 학습 공간, 새로운 학습 체계에 맞는 공간이 설계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습 지원인데요. 이제 학생에 맞는 체계적인 학습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학습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에 맞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 연계, 개별 학습이 이루어져서 경기도형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개별 학습에 대한 평가, 피드백, 성장 과정이 누적 기록됩니다. 자, 학생은 경기도 학습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시간표, 수행평가, 준비물을 확인하고 멘토교사 또는 지도교사의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을 하고 출결 등록까지 하게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개별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개별 학생의 배움 경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는 과연 2030년은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렇게 조그맣게 사진으로 첨부해 놨는데, 보시다시피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개별화된 시간표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학년과 학급은 사라집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장, 지역사회 캠퍼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고요.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자신의 흥미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자신이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학교 타 지역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 문제와 국가 간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겠죠. 또한 지역사회, 기업 등과 연계돼서 학교 밖 학습장에서는 도시 스마트 농업, 메이커 교육, 다양한 도제 교육 등의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이랑 많이 달라지겠죠, 시간표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2030 경기 미래교육에서 이제 추구하는 정책 및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개방적 학교 체제예요. 이 개방적 학교 체제에는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계를 허무는 학교, 자율과 책임의 학교 자치입니다. 자, 경계를 허무는 학교에서는 이제 주요 과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학교 운영입니다. 자, 이 주요 과제를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다양한 미래의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 이스쿨, 마을 학교가 연결된 지역 중심 학교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교육 기관으로서 유아교육 체제를 전환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학급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학교 체제를 변환합니다.
자, 실천 과제로는 학습 조직 중심 학교 운영 전환을 하고요. 교사의 개별 학생 지원 강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역교육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자, 실천 과제로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통해 지역별 교육자치 기반을 구축을 해서 학교, 지역사회, 대학 연계로 다양한 학습 경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책으로는 자율과 책임의 학교 자치를 들 수 있겠어요. 자, 주요 과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직원 성장 시스템을 체계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전 과제로는 교사 역할을 재개념화해서 에듀테크 기반의 수업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하고 교직원 역량 강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요 과제로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 3주체의 학교 의사결정권을 보장해요. 그 다음 학부모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요 과제로는 교육활동 재정 운영의 자율과 책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해 교육활동 평가 선순환이 강화가 돼야겠죠. 자, 두 번째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도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눠집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정의로운 시민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자, 우선 학생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여기도 이제 세 개의 주요 과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개인별 교육과정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실전 과제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교육과정, 학기제 운영 다양화,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이 강화가 됩니다. 두 번째 주요 과제는 온 오프라인 학습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학교 밖 학습 인정 및 선택권이 확대되고요. 이스쿨이 확대되고 고교 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탐색하기, 즉 전환학기를 의미하죠. 전환학기가 운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개인별 성장평가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인별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고 운영돼야 되겠죠. 그래서 점수 없는 역량 성적표 시스템 구축을 해서 확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정책으로는 정의로운 시민을 만드는 교육이에요. 주요 과제로는 첫 번째, 학생 삶에 기반한 시민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시민교육이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따른 시민교육 강화,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및 협력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또한 인류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제로는 한반도 평화시대 교육협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시대 평화시민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남북한 학생 및 교사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실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학습 환경입니다. 자, 이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개인별 학습 지원 시스템, 창의적 학습 공간. 우선 개인별 학습 지원 시스템에는 두 가지 주요 과제가 있겠죠.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운영. 자,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형 학습 관리 시스템. 자, 일단 명칭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가칭으로 GLMS라고 한다고 해요. 이를 운영을 하고 ICT 기반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복지가 강화가 돼야 되고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정책으로는 창의적 학습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로는 첫 번째, 상상이 발휘되는 학습 공간의 전환. 이를 위해서 학습자 주도성을 위해 학습 공간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연계 학습 공간 확장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역 학습 플랫폼으로서 학교 공간이 복합화돼야 되고 학교와 학교 밖 배움터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기반 교육 행정입니다. 자, 첫 번째 정책으로는 스마트 교육 행정 시스템이에요. 자, 주요 과제로는 학교 행정 시스템이 혁신이 돼야 되겠죠? 자, 실전 과제로는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중심의 교무실로 체제를 개편해야 됩니다. 미래 교육에 맞는 학교 교육행정 직무가 개편돼야 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행정 효율화가 강화가 돼야지 학교 행정 시스템이 혁신이 되겠죠. 두 번째 과제로는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이 전환돼야 됩니다. 실전 과제로는 지역교육 플랫폼으로서 교육지원청 역할이 강화가 돼야 되고, 교육청의 미래형 업무 시스템이 전환돼야 됩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는 저희한테 와닿는 거겠죠. 미래지향적 교원 인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로는 첫째, 교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원 직무 다양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가 개선이 되고,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사 전보 및 발령 제도가 유연화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교원 선발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제도가 개선됩니다. 실제로 교원 선발 방식은 계속 변화되고 있죠. 자, 마지막 주요 과제로는 교원 자격 체제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원 자격 체제가 다양화된다고 해요. 실제로 계속 지금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 걸 봐서는 이제 교원 자격을 주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2030 경기미래 교육에 대해서 핵심 내용들을 설명드려 봤어요.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30년 전에 이제 몇 년 남았죠? 한 8년?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8년 동안 경기미래 교육은 사실 1기, 2기, 3기로 나눠서 계속해서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큰 틀을 살펴보시고, 이제 면접뿐만 아니라 자기 성장 속에서 집단 토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기미래 교육을 녹여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시면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지실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